인조혈관이 위험하지 않느냐,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조혈관이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민트병원 혈관센터 원장 남무석입니다. 우리 몸에 투석 혈관을 만들어서 요독 물질을 걸러주는 통로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칭해서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투석혈관 또는 동정맥 샛길,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몸에 요독 물질을 걸러주기 위해서 혈액을 빼내고 그것을 다시 걸러진 깨끗한 피를 몸 속으로 다시 넣어주는 혈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그런 혈관이 존재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투석혈관을 자연적인 혈관들끼리 이어서 수술하는 것을 자가정맥을 이용한 투석혈관 조성술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자가정맥만으로 통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조혈관이라는 것을 다리처럼 놓아서 투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인조혈관을 이용한 투석혈관 조성술 또는 인조혈관 동정맥루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인조혈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조혈관 재질은 보통 고어텍스라고 하는 야외 활동도 많이 하는 재질의 옷하고 비슷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인조혈관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인조혈관은 몸속에 들어가서 혈액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마치 혈관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만드는 것을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 조성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혈관을 이용한 투석혈관보다는 조금 더 단점이 많다고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혈관으로 조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조성을 하게 되겠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자가혈관보다도 인조혈관을 더 우선시해서 조성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일단 인조혈관이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자가혈관은 혈관을 키우고 혈관을 두텁게 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가 보통 이제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2개월에서 약 3개월 정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빨리 성숙되시는 분들은 4주에서 6주 정도만 해도 투석혈관을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아직 혈관벽이 좀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혈관이 터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인조혈관은 그런 문제가 없죠. 충분히 커진 혈관을 피부 밑에 층에 이미 만들어진 혈관을 심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한 2주에서 3주 이상 지나서 인조혈관이 우리 몸의 자리를 잡게 되면 사용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조혈관의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가혈관은 몸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수축 이완을 하고 대처를 하는 능력이 좀 더 있겠다고 하겠지만, 인조혈관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수분의 불균형이나 면역이 저하되는 상태가 됐을 때 혈전증이 잘 생기고 막히고 또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랜 사용기간이 지나면, 오랜 사용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인데요.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인조혈관이나 자가혈관에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2, 3년 이상의 중장기의 시간이 되면은 자가혈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조혈관은 변성이 잘 되고 가성동맥류라고 해서 인조혈관이 파열돼서 가짜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그런 변성, 석회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이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교체 주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반영구적인 재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가혈관의 보조로서 나가는 출구에 자가정맥에 문제가 있을 때 천자 부위가 아닌 부분의 인조혈관을 대체해서 삽입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인조혈관이 직접 천자하지 않기 때문에, 찌르지 않기 때문에 혈관 변성이나 문제점이 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없이 굉장히 길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찌르는 부위에 인조혈관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주기를 평균적으로 한 2년 반, 3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혈관 변성, 석회화, 그리고 감염, 혈전증의 반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혈관 변성 부위가 너무 넓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위에 팔, 아래 팔 다른 상대편의 팔로 옮겨가는 그런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조혈관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자가혈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조혈관을 해서라도 투석혈관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도관이라는 것과 투석혈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투석도관은 심장에 가까운 혈관을 찾아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목에 있는 경정맥이라는 것이고, 목에 있는 경정맥이 어려울 경우에 다리에 있는 대퇴정맥을 이용해서 투석도관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투석도관은 가능하면 짧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석 혈관을 만들거나 또는 투석기를 준비하는데 자가 정맥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조혈관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너무 투석 도관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인조혈관을 먼저 사용을 빨리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자가정맥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또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조혈관 조성을 먼저 고려할 수도 있고요. 70대 중후반이나 80대 투석 환자분들은 혈관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정맥으로 조성 후에 성숙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래도 자가정맥을 이용해서 성숙을 유도를 해보는 것을 조금 더 고려를 하고요. 고령의 환자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투석혈관을 조성해드리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인조혈관을 먼저 더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조혈관이 위험하지 않느냐 또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상대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자가혈관이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좋은 상태일 때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혈관이 애매하게 성숙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태, 직경이나 협착의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지 않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인조혈관이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인조혈관도 잘 관리하면 감염에 걱정 없이 충분히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혈관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